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 요인 때문이죠. 오늘부터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도 기관이 양시장 매도했고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락한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 닥터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유독 국내 증시만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이어진 기업들의 개별 악재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IPO가 진행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4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잠시 2,900선을 터치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오늘장 0.9% 정도의 낙폭으로 2,864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오전에는 매수 우위를 보였던 점이 긍정적이었는데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매수했고 외국인도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1.5% 가까이 밀렸고요. 94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장 초반에는 지수와 함께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 다시 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승세에 두드러졌던 종목들, 일단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100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가운데 한국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 이슈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첫날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증거금 2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 경쟁사인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소재 부품주 일부 종목들도 상승을 한 가운데 그런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들은 오늘장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삼성전자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표권을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로봇주 일부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와서 좀 내일은 반등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관전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우디하고 뭐 아부다비에서 뭐 그 드론 반격, 드론 공격, 테러 이런 것들이 좀 자행이 되면서 그거에 관련돼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그 국제 유가 치솟은 걸로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에 대한 또
압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강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기관의 또 매도세가 다시금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데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증거금 자체가 들어갔더라도 만약에 좀 환수가 된다고 하면 이번 주 뭐 금요일 정도까지는 다시 그게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그리고 또 미국의 또 만기일도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망한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번 주 내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하락 장세는 그래도 여기까지 좀 지지가 되면서 좀 저점이 다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좀 대기 자금이 환불이 되면 한 금요일쯤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의 관점평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했던 K사인이 하루 만에 14% 이상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지난주부터였죠.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거에 개막을 앞두고 나서 디지털 위안화 앱을 발행을 했었고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좀 CBDC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CBD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보안주들도 충분히 그 수급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또 CBDC와 관련해서 그런 전자지갑, 전자화폐를 지갑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K사인이 오히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돼서 단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 다음 날 바로 13% 급등을 하면서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이 종목도 지금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CBDC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 이후에는 좀 조정 구간 보이고 나서는 추후에 다시 올림픽 전후로 해서 다시금 시장에서 좀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K사인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좀 올림픽 전후쯤으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K사인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2차전지 주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 시작과 함께 오늘 또 배터리 셀업체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앞으로 청약이 끝나고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관련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전망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글로벌 2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아무래도 좀 1위로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수요의 증가에 따른 폭등에 따른 최대 수혜 회사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관 물량도 예전에 기관 수요 조사 때도 무려 1경 원이 넘는 금액이 좀 몰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를 끌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이 진행되면서 무려 4시간 만에 뭐 25조 원이 이미 몰렸다라고 좀 언론 소식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틀째 가장 또 많은 자금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로서는 오히려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다
도청약 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주 혹은 수혜주로 시장에서 뭐 한 달 전부터 만약에 폭등을 보였던 그 급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부터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 경쟁률이 굉장히 또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경쟁률로 나온다고 하면 다시금 반등의 가망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상장 이후에는 다시금 매물 출회들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의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될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이제 공모 자금으로 장비나 공정 증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주들 쪽으로는 앞으로도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청약 수혜주로 올라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 소멸로 볼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차전지 관련주 또 앞서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1월 5일에 CIS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주일 만에 한 1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CIS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CIS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첫째 주였나 1월 5일경에 제가 처음으로 2차전지 장비 관련주도 충분히 수혜가 앞으로도 예상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시장 IPO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관련주로서 CIS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5일 날 무려 15,500원에서 800원 요 사이로 공략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하고요. 각각 그 전공정 자재 코팅 공정을 기존의 열풍 방식의 건조 시스템에서 이 틀에서 벗어난 오히려 과열 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이 코터를 개발하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오히려 좀 수주가 되는 수혜를 얻는 이러한 상황을 발생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과 같이 전국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에다가도 장비를 공급하면서 관련주로서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이슈를 몰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장비의 수혜주로서 단기 상승으로 공략했던 CIS가 오히려 일주일 만에 거의 10% 넘게 13% 가까이 상승을 보이면서요. 단기 차익 실현을 좀 얻으셨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자, CIS 또 단기 급등 나오면서 수익률 기록했다는 부분 함께 리뷰로 확인해 봤고요. 또 다음으로 2차전지주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애플 관계자의 방한 소식도 있었고 테슬라양 납품 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애플이 뭐 12월경에 뭐 방한을 해서 관련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를 탐방을 했다, 아니면 논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좀 언론에서 일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관련 업체들, 애플이 뭐 한국의 배터리 제조 역량을 높게 평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LG나 SK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좀 논의한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거기에 좀 납품하는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혹은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미팅을 가졌다고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극비리의 일부 업체와 대면 접촉을 했었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 회의로 논의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이 2022년 말까지 차량 공급사 선정을 마친 뒤에 향후 2, 3년 내에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가 되고 나면 뭐 양산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전까지 올해까지는 오히려 이런 부품 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 충분히 선정에 대한 기대감, 애플의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슈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 자동차 부품주도 앞서 또 공략을 해드린 바 있는데 1월 12일 또 흑방에서 3기라는 종목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이 3기에 대한 리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3기 같은 경우가 뭐 애플카 관련주 혹은 전기차 관련주로 예전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뭐 합금을 주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엔진 변속기,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품 매출이 약 88%로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지금 전기차 시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품들을 굉장히 좀 가볍게 경량화하는 이러한 기술력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 샤시를 좀 제품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것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들 모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모터 하우징을 LG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지금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또 LG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애플카에 대한 수혜가 또 바로 또 다이렉트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애플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정말 하루 만에 1월 12일 날 공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오히려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을 보이면서요. 1박 2일 동안에 계속 단기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는 또 사례였습니다. 네, 자, 애플카 수혜 기대감이 또 강하게 반영된 전기차 관련주 3개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2차전지 업종으로 돌아와서 앞서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주가가 반응을 했던 테마가 또 2차전지 장비주였죠. 오늘은 또 조정을 받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자체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지금 전폭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GM과 또 미국에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거기하고 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도 2개 더 이상 짓기로 증설한다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무려 LG가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 증설하는 비용 자체를 5조 원 이상 지금 투자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공장들이 많이 설립이 되다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 혹은 또 미국 내 전기차 업체들, 기업들에게 배터리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에 따른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이 좀 해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중으로 아무래도 중국의 1위 업체인 CATL을 좀 글로벌 점유율 순위를 좀 제치고 1위로 다시 등극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그만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하려면 생산적으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장비 업체들입니다. 이런 장비 수주,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주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아무래도 뭐 올해는 충분히 좀 굉장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또 수주 소식이 나오면 주가에 또 굉장히 큰 호재가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관점을 잡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최근에 다양한 수주 계약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올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전망이 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또 지난주에 톡방 공략주로 2차전지 장비주인 DA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또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DA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를 주로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무려 15년 동안에 거래를 하고 있는 오히려 좀 LG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아무래도 2차 전지 설비 중에서 제조,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나칭과 폴딩 설비를 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고속 나칭 설비를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기술을 좀 특허를 받으면서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신규 사업으로 또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이 사업도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차후에 시장이 굉장히 커질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분류되고 있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공장 증설에 따른 또 수혜가 아무래도 기대가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장비 업체 중 하나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 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DA 테크놀로지까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중심 이슈인 2차전지 장비, 애플카, 자동차 부품 이러한 섹터들에 대한 전망과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리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브리스캡틴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매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필살불수 기법으로 주식 투자 쉽게 최적화된 급등한 종목을 찾아내는 매매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전 매매 최적화되어 있다. 급등하기 전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쉽게 발굴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매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섹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관련 종목들을 기팔 패턴이든 삼각 패턴이든 그러한 관련 패턴들을 찾아내서 관련 종목을 좀 공략하는 방법 등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 CBDC 말씀드렸죠. 일주일 사이에 뭐 단 하루 만에 13% 좀 급등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양호했다면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 추세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관련주들 단기 상승만 보이고 바로 차익 매물들 좀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견고한 상승 흐름을 아직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반도체 섹터인데요. 전력 반도체 뭐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력 반도체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을 변환하고 처리하는 제어하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늘상 반도체가 뭐냐 이런 전자기계 두뇌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런 전류, 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 컨트롤할 수 있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다 보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뭐 개화가 되고 이제 확대가 되는 시장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자기기에 필요한 전력, 직접적으로 코드를 꽂아서 전력을 하거나 혹은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전자기기들인데
무조건 전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력들을 컨트롤 어디에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집중시켜서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주요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배터리 사용 구동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늘리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 아무래도 배터리, 즉 요즘 들어서 많이 무선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바로 이런 배터리 사용이거든요.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기능들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반도체 자체에서 이 하나의 배터리로서도 반도체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구동 시간을 길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 전류를 적합한 크기로 형태와 크기로 변환해주는 반도체의 소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반도체 소자에 비해서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열, 고주파수 혹은 아무래도 고내압,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반도체의 성능을 상실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또 증폭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이런 압력, 그다음에 큰 전류, 그다음에 고주파수 이런 거 자체가 전력 반도체에선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혹은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고열을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차량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모바일 기기 등 대부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되는 게 전자기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전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크게 전력 반도체 종류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아주 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요 실리콘 반도체 말 그대로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로 이거 덮어 씌운 다음에 이것을 반도체 하나의 공정 중에 하나인데 이 실리콘 반도체 자체가 뭐냐면 실리콘으로서의 그 전력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실리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이 150도 이상이 되면은 반도체 자체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든 아무래도 고사양이 필요한 이러한 전자기기 제품들에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이것을 좀 더 발전하고 보완하는 게 바로 이 탄화규소, SiC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전압, 고열 이쪽에 특화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상관없이 반도체를 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다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고주파, 고전압 여러 환경에서 좀 자율적으로 좀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기술 개발에 많이들 쏟아붓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많이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무려 10배나 작은 소자를 생산 가능합니다. 즉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소형화 가능하면 전자기기도 당연히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단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회사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장비 있죠.
이 반도체 장비, 이 실리콘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지금 장비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장비들로 요 SiC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세팅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시장도 점진적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지금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 SiC 반도체가 처음으로 2018년도에 무려 4년밖에 안 됐습니다. 18년도에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모델 3에 세계 최초로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장기 주행이나 전기차 시대를 오히려 한 발 앞서서 당기었던 상용화시켰던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철도, 에어컨, 태양광 등에서 주로 고열이 발생되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큰 전자기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SiC 반도체 시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4천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했는데요. 30년도에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년 50%의 성장을 아무래도 좀 예측하는 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50% 최소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질화 갈륨이라는 반도체입니다. GNA라는 이 반도체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고주파와 관련된 즉 통신, 5G 통신이나 RF 통신 있죠. 근거리 통신으로 인해서 많이 고주파가 필요한데 무선 충전기나 단거리 좀 무선기 있죠. 이런 것들에 라이다 센서 등 다양한 장비에도 요 전력 반도체 중에서 GaN 반도체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SiC 반도체하고 요 GaN 반도체하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점은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저장 공간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전력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3분의 1 크기로 지금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도체를 하나의 통신기기에 많이 장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력의 효율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의 문제 플러스 알파로 전력 반도체로서도 충분히 제어가 충분히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SiC 반도체가 지금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좀 더 높은 성능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요. 현재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장비로 이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SiC보다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부족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고주파 그리고 좀 전에 고전압이라 했잖아요. 좀 사용하는 용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 좀 두 가지 시장으로서 구분을 해서 지켜보면 좀 더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장비나 그다음에 근거리 RF 통신이나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 라이다 센서, 고속 충전 등 이러한 제품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2019년도에 190억 원의 시장 규모로 시작이 됐고요. 2030년도 역시 마찬가지 2,400억 규모로 점차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제 막 개발이 되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만, 한두 업체만 지금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전력 반도체, 즉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냐 이렇게 좀 밸류체인으로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업체가 주로 웨이퍼 업체라고 보시면 이 웨이퍼가 실리콘으로 할지 SiC로 할지 혹은 또 아까 GaN으로 할지 관련된 걸로 하면 이 두 회사가 거의 한 70% 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아무래도 근데 SK가 지금 돈을 1조 원 넘게 쏟아부으면서 관련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있고요. 투자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 SK도 지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웨이퍼 공급사에서 이러한 분류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여기서 이런 회사들이
네, 독일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RFHIC 있죠. 우리나라 뭐 회사죠, 통신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고요, 반도체에 들어간 제품들을 만들고, 뭐 통신기기를 만들던 혹은 뭐 자동차 MCU를 만들건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업체들이나 혹은 뭐 통신 장비 업체들이나 뭐 데이터 서버 업체들이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러한 이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전력 반도체 굉장히 조그마하고 작지만 이런 데서 주로 그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많은 뭐 부품 업체들이 소자 업체들이 또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된 데고 있고 상용화가 시작된 데들도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커질 것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심을 갖고 좀 자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전력 반도체 즉 4차 산업 모든 장비 실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5G 통신 여러 그냥 모두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적용처는 이런 모터 같은 거 있죠. 모터를 탑재한 제품들. 모터가 계속 도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전력을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가 좀 많이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에도 이런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전력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전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야지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어지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2030년도에 무려 100개의 자동차가 생산이 된다면 50개 이상은 전기차로 지금 대체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도 굉장히 커지겠지만 이 전력 반도체 업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거진 기술이 갖고 있는 회사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해외 기업 수입하고 있다. 아까 인피니온 같은 회사, 독일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온세미컨덕터 같이 미국 회사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본 뭐 언론사에서 좀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전력 반도체 전체 시장 있죠. 아까 말씀했던 모든 그러한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한 2조 엔, 2019년도에 2조 엔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면 2030년도에는 무려 4조 엔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 통계값이 우리나라에서 산출한 거나 또 미국에 산출한 거나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좀 이런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여기에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개화가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막 전기차가 이제 막 만들어져서 처음 탑재한 게 2018년도에 테슬라가 처음 시도했으니까 이제 막 개화된 시장이고 가파른 성장세를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수요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광범위한 이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산업, 하나의 섹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4차 산업 모든 광범위한 이런 전방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평균 한 2029년까지는 한 50%씩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전력 반도체 전체 매출로 보면은 뭐 아까 인피니온 같이 독일 회사가 지금 현재 거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텍사스 뭐 인스트루먼트 미국 회사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요 세 업체 위주로 거의 시장이 한 60% 가까이 점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 반도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차량용 전력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차량용 전력 반도체 판매하는 인피니온 같은 회사,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 요 회사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합쳐서 총 전체 시장의 한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각 기업들에게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작년에도 눈에 많이 띄었었고요. 올해도 관련주들의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었는데 최근 또 11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글로벌 IB의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력 반도체 업체들도 충분히 주가에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K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3개월, 2개월 동안의 주가가 무려 100%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앞전에 상반기 때는 테슬라 관련주로서 부품 공급한다는 이슈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 반도체 유일하게 좀 가장 상용화를 먼저 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있는 기술이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TCK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10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 보면 39%로 시장이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좀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IA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제 상용화 초읽기에 앞서 있는데 관련해서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40% 넘게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1월 한 달 들어서 주가가 48%나 급등했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T 또한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몇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에서 지분 투자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는 아직 적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어떻게 지금 섹터별로 공략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아무래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방위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M&A 혹은 지분 투자로 인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굉장히 한창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투자들 확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크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선행하면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필살 불수기법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의 핵심 부품, 전력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주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니까 오늘 내용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 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주 아무래도 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 종목은 IA라는 종목입니다. 뭐 IA 종목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필살 부수기법으로서 섹터별 매매 전략, 전력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력 반도체 중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중심으로 반도체 모듈 및 이런 제어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열 회사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전장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도 또 자동차용 반도체를 국산하는 계약을 맺고 부품을 공급 중에 있고요. 차량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인포테인먼트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주력 제품 고전력 모듈 요 위주로 좀 판매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량용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MCU 이런 것들을 즉 반도체 부품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요 관련된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다시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아주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장용 반도체 기업인 IA였습니다. 1월 들어서 좀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과 매매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내일 아무래도 좀 관망 장세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데까지는 금요일까지 걸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 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면서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준비해 놨다가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혹은 기존의 보유 종목을 추매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모두 끝나야만 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하셔서 나중에 저점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과 시장 분석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